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민주주의를 제약하면서 특히 광장 파시즘으로 가는 걸 막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나중에는 로마에 와서는 사회적 동물이다로 바뀌었는데 현대 사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홀로 살 수 있는가? 고립된 인간은 자유로운가? 고립된 인간은 자유로운가? 고립된 인간은 예, 자유로운가.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라는 위대한 정치 철학자죠. 사회 철학자고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가 이런 말을 해요. 고립은 인간의 적이다. 고립은 인간의 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사회적인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사회화된다. 교육을 통해. 그래서 사회화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네. 이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인데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신이면서 가장 악랄한 늑대다. 신이면서 가장 악랄한 늑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뭐예요? 천사죠. 천사지. 천사이고 신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제 뭐 갈등이 여러 가지 생기죠. 가장 중요한 건 폭력이에요. 폭력. 항상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천사이면서 동시에 악마인 거예요. 천사이지 악마예요. 천사이지 악마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인간한테 가장 같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인류가 공동으로 삶을 구성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을까? 폭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요? 폭력 관리야. 네. 핵심 폭력 관리하는 것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겠네.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인류가 폭력을 관리해온 대표적인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폭력 관리해 왔을까요? 가장 핵심이 종교예요. 종교. 우리가 흔한 말 들으면 토템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폭력 관리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으로. 현대 많은 연구를 비춰보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종교는 대부분 폭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문제예요. 두 번째가 뭐냐? 종교 다음이 도덕이에요. 종교 다음이 도덕. 그러니까 종교, 도덕 그리고 법이 대표적인 폭력 관리 체계인 거예요. 그렇지. 법은 그렇죠. 법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종교, 도덕, 법.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거냐? 현대 국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 국가 더 나서 세속 국가.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종교와 도덕으로부터 폭력 관리 체계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종교도 되지만 도덕도 더 이상 폭력 관리 체계가 아니에요. 아니야. 네, 다시 말하면 현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법을 통해서만 폭력을 관리할 수 있다. 오로지 법만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만이 유일하게 폭력을 독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폭력 독점 체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닌 다른 조직이 폭력을 동원한다? 그런데 그게 허용된다? 그러면 그건 현대국가 아닌 거죠. 그 현대국가 아니야. 예를 들어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부부 간의 폭력도 불법이에요. 선생님과 제자 간의 폭력도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인 간의 모든 조직 간의 폭력은 다 불법이에요. 이게 현대국가 세속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한 말입니다. 막스 베버가 정의한 겁니다. 그러면 법을 매개로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 이거죠. 여기까지 시켜서 동의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법은 또 무엇에 의해서 규제돼야 되느냐는 거죠. 법도 규제가 당연히 규제가 돼야 되죠. 그럼 법도 당연히 규제가 돼야 되잖아요. 규제돼야죠. 그러면 법을 통해서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처음에 사유한 사람들이 사회계약론자들이에요. 아까 말한 토마스 홉스라든가 존 로크라든가 장자크 루소라든가 임마누엘 칸트라든가 다시 말하면 헤겔과 버클리를 제외한 16세기, 7세기, 8세기 신학자, 철학자 모두 다 사회계약론자예요. 당시 처음으로 법을 통한 국가폭력 독점체계에 대한 사유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처음에는 다 사회적 계약을 하자. 사회계약을 통해서 법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민주주의예요. 전통적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그러면 그리스가 하는데 그리스하고 달라요. 그리스가 현대 민주주의 기원은 아니에요. 원천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원천 뿌리 역사적 기원일 수는 있지만 현대 민주주의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시 말하면 모두 민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함께 법을 통제하는 민주 정치를 한다는 거, 민주 통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네. 자,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유일한 통제 수단은 뭐죠?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럼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죠? 민주주의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 그게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 사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가 서로 상호 견제. 상호 통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상호 통제. 그래야만 상호 통제. 그래야만 국가 폭력이 국가가 독점하는 폭력이 아니라 정당한 권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를 통제하고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통제하는데 네. 그러면 절차적 법치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만 우선 사용하자는 거예요. 절차적 민주주의의 가장 최고 기관이 어디죠? 국회죠, 당연히. 국회지. 그러면 절차적 법치주의의 최고 기관은 어딜까요? 그건 법원. 법원인데 사실 최고 기관이 왜 헌법재판소가 필요할까요? 헌법재판소. 왜 헌법재판소가 필요할까 하는 문제예요. 그냥 대법원이 있으면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독일이 예. 나치의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 더하기 광장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의해서 통제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치가 등장한 거거든요. 예. 네. 특히 광장 민주주의가 폭력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나치즘이. 네. 그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체계로는 즉 독일 헌법 체계로는 광장이 민주주의가 파시즘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광장의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광장 파시즘인 거예요. 이 광장 파시즘을 막을 수 있는 법치주의적 기관을 새로 만들어라. 그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민주주의를 제약하면서 특히 광장 파시즘으로 가는 걸 막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도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헌법재판소를 보면 저는 항상 우리 이거 손바닥 헌법책을 좋아하고 또 우리 제가 하는 광주 시민자유대학 회원들한테 나눠주거든요. 이런 것을 헌법을 저는 헌정 애국주의자라고 저를 말해요. 예. 헌정 애국주의자 말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제6장 111조하고 112조 113조까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특이하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제약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에 어떤 제약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제약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민주주의를 제약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파시즘으로 광장 민주주의가 광장 파시즘으로 왜곡되는 걸 막아야 될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당신들이 어느 한쪽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주로는 민주주의의 제약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률위헌 청구를 하면 그것을 심판하잖아요. 법률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 절차적 민주주의 최고기관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 제약하는 겁니다. 그걸 제약하는구나. 그렇죠. 한 번 정도. 그렇죠. 그러네. 탄핵은 누가 합니까? 국회가 하잖아요. 네. 탄핵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나 제약하네. 정당에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정당에서 누가 합니까? 헌재가 하는 거죠. 다 그러네. 무슨 요인이에요? 다 어떤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거예요. 야, 헌재가. 헌재 헌재가. 의심했구나.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를 의심하는 데서 나온 게 헌재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아주 재밌는 해석이네. 절차적 민주주의, 즉 절차적 민주주의가 건강한 광장의 민주주의와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광장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광장 파시즘으로 전복될 수 있어요. 그게 나치즘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광장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광장은 저는 제약해야 광장 돼. 파시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광장 파시즘을 제약해줘야 되는 게 누구 역할이에요? 그게 헌재.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헌재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지금 거죠. 딱 그 기능을 해야 되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같은 거를 이런 상황을 위해서 정리하라고 헌재가 있는 헌재가 거네.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딱 맞네. 존립 이유잖아요. 그게. 그게 처음 만들어진 이유예요.